안녕하세요. 강꼰대의 주식인생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2부에서는 내일장 관심주에 대해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. 일단 심택이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컨센을 26%나 상회했어요. 영업이익이. 전 애플 뉴스 보고 이게 심택이 중국 쪽 매출이 많거든요.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나왔더라고요. 전 이 사업 보고서 보고 많은 판단을 하는데 얘네가 하는 게 뭐냐면 핸드폰용 FC CSP 이게 중국 저가 폰에 많이 들어가요. 이 매출 구성을 보시면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이게 삼성 그리고 이게 화이자겠죠. 기타가 뭐 대부분 뭐 중국 샤오미라든가 이 중국 핸드폰 기업들이 많은데 애플이 전 세계적으로 핸드폰 판매가 줄어드는 마당에 애플이 잘 나왔다는 건 삼성전자나 뭐 중국 쪽 핸드폰 판매율이 낮아졌다는 걸 뜻하잖아요. 전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해보곤 하는데 그럼 이제 삼성전자 보면 되겠죠. 삼성전자 분기보고서가 어디 갔지?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라서 안 나오네. 아직 잠정 실적이라서 이번에 모바일 쪽 얼마나 팔렸는지 모르겠네요. 아, 2분기에 핸드폰도 많이 팔았나 보네요. 그럼 중국 쪽이 많이 점유율이 낮아졌을 건데 일단 심택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.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많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. 어쨌든 잘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친환경 쪽하고 반도체 쪽 매일매일 말씀드렸는데 정작 저는 단타 정도밖에 못 먹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는 이 PCB 쪽, 반도체 PCB 쪽은 꼭 좀 크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 심택은 이미 시간에 좀 한 5%, 7% 떠가지고 43,000원. 자, 여기서 매매법 하나 알려드리면 43,000원이면 여기죠. 43,000원. 여기.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서 시가를 요 장기 이평선 61선 위에서 뜰 확률이 높아요. 그러면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가능하고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이 갭을 떴을 때 갭 내려오면 갭 하단에서 41,500원, 42,000원 정도에서 충분히 단타로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물려도 전 전고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게 실적이 지금 2분기 실적만 시총 대비 PER 10배예요. 지금 1170, 1147억을 찍었어요. 1147억을 2분기만. 3분기, 4분기 비수기라고 해서 뭐 적자만 나오지 않으면 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중국 노이즈도 좀 괜찮은 게 이 기업이 이 PCB를
아셔야 되는 부분이 쉽게 아는 방법은 자 PCB는 이 경성과 연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이 연성이 플렉스볼이 뭐냐면 휘는 거예요. 휘는 거. 그러니까 유연하게 요즘 뭐 플렉스볼 디스플레이나 모니터도 다 휘어서 나오죠. 핸드폰도 막 폴더블 막 휘고 막 그런 그래서 이 연성 PCB가 많이 필요해요. 근데 이 중국 쪽이 이쪽 기술이 많이 부족합니다. 그래서 이건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술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. 이 연성 쪽이. 경성은 이미 중국이 기술 다 따라잡았고 이제 수율 경쟁인데 아무래도 수율 경쟁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중국 PCB를 쓰지 않는 한은 이 경성 쪽도 단순 PCB도 서버용이나 메모리용이나 괜찮을 수밖에 없겠죠. 삼성전자가 중국 걸 많이 쓰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아무튼 이 심택은 심택하고 대덕전자는 이 연성 쪽이라서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뭐 중국이 따라오는 걸 중국과의 치킨 게임은 아직은 걱정 안 하도 아직은 리스크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심택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고 해서 이건 월요일 날 매매를 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심택이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나머지도 잘 나오겠죠. 이 코리아 서키트는 삼성전자 영향이 큰데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왔잖아요. 그래서 이 메모리용 PCB도 실적이 잘 나올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.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으니까 실적 발표 전에 사야겠죠. 예상 컨센이 900억인데 시총이 1조 뭐야 이거 예상 실적이 300억인데 뭐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시총도 만만하고 차트적으로 보면 이 바닥 요새 모든 기업이 지수 따라서 이렇게 작은 상승 추세를 만들고 약간 슈팅하는 그런 그림이 자주 나와요. 어쨌든 코리아 서킷도 만들었으니까 이건 월요일날 그냥 시가매수 하겠습니다. 만약 시장이 전 다음 주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왜냐면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너무 달려가지고 좀 쉬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계속 강하니까 이건 좀 불안하긴 하네요. 좀 쉬어가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실적 발표하는 섹터는 다 뭔가 슈팅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PCB 쪽은 실적 믿고 한번 시장이 밀려도 떠줄 수 있는 기업으로 생각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고요. 대덕전자는 이 FC PGA가 이 삼성전기랑 대덕전자 이 두 개밖에 안 돼요. 근데 이 서버 수요가 좀 줄 것이다라는 노이즈가 좀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얘도 실적 발표 아직 안 했으니까 실적만 2분기 실적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일단 심택이 잘 나왔으니까요. 근데 얘는 PC 쪽이라서 잘 안 나왔을 수도 있다고는 좀 보여져요. 그래서 이건 좀 후순위로 두겠습니다. 이스페타시스는 코리아 서킷이랑 같이 PCB입니다. 메모리요. 메모리나 통신칩. 약간 5G 쪽이죠. 이 기지국 쪽 PCB를 많이 하는데 얘가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이 기업이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자회사 하나를 정리했어요. 이 악성 자회사 자꾸 적자 내는 자회사를 정리한 것도 좋고 그리고 얘네가 수율 개선을 좀 했거든요. 분기 보고서 보시면 자꾸 얘네가 적자 나던 기업이었는데 수율이 안 좋아서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수율이 안 좋았는데 이제 코리아 서킷 영역 이제 삼성전기가 이쪽을 안 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얘네가 고다층 기판 이 기판도 이제
위로 쌓는, 기판이 이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지다 보니까 기판을 위로 쌓는 이 기술로 해가지고 좀 많이 따라잡았습니다, 코리아 서킷을. 그래서 이건 2순위로 해서, 근데 얘가 좀 리스크적인 부분은 조정을 너무 안 받았어요. 너무 좀 저평가라서 그런 것 같아요. 많이 저평가라서. 지금 예상 실적이 900억인데 시총이 4,600억밖에 안 돼서. 그래서 좀 그게 리스크입니다. 근데 어쨌든 기판 쪽이 다 뜬다 하면 1순위 코리아 서킷 심택을 보시고, 만약 그걸 놓쳤다 그럼 이쪽 이스페타시스, 어쨌든 이 평을 다 정배열로 만드는 중이니까요. 슈팅 한 번은 노려볼 수 있다 생각해서 차선책으로 이스페타시스 알려드리고요. 심택이나 코리아 서킷 잡았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. 종목을 늘릴 필요는 없으니까. 그리고 이 탄소 포집, 탄소 포집은 아까 올려드린 이 BBB 법안 내용에 탄소 포집도 들어가 있어요. 여기 탄소 포집 보이시죠?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 탄소세를 내는 기업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 유니드나 에코프로 HN이나 이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 그런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유니드 같은 경우는 가성소다를 수출하긴 하니까, 이 가성소다가 이 습식 포집, 이 건식 포집하고 습식 포집이 있는데, 이 습식 포집에 필요한 거거든요. 염화나트륨인가? 아무튼 그 가성소다는 수출이 되니까 에코프로 HM보다 유니드가 좋아 보이네요. 관점은 하나입니다.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많이 안 올랐잖아요.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, 아직 친환경처럼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내려오면 사면 좋겠는데, 만약 다음 주에 어쨌든 친환경 쪽하고 반도체 쪽 단타를 할 거니까 시장이 안 좋다, 다음 주에 좀 음봉이 깊어진다, 그럼 요 하단 기다릴 거고요. 다음 주도 시장이 강하다, 막 거래량이 막 들어온다, 거래량이 점점 늘고 있죠. 그래서 거래량이 더 늘면서 더 강하다, 그러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, 유니드는. 어쨌든 이 법안은 통과될 거고, 유니드를 보는 관점은 간단해요. 주가 위치가 낮아서, 아직 시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, 물려도 추매했을 때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어서. 그리고 에코프로 H는 실적이 안 좋은데 이 유니드는 실적이 좋습니다. 꾸준한 기업이에요, 실적이들. 예상 실적이, 이건 컨센이 없는 기업이네. 2분기 실적 나왔네요. 사상 최대 실적. 이게 화학 업체라서 약간 잘 안 오르는 것 같아요. 2분기도 554억. 벌써 1000억 찍었네요, 1, 2분기. 그럼 3, 4분기 400억씩만 찍어도 한 1800억은 나오겠네요. 시총 8500억에 빗대 보면 PER 5배도 안 되죠. PBR 1배도 안 되는 기업입니다, 여러분. 매우 저평가이기 때문에, 이게 얘네도 중국에 공장이 있어서 중국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. 이게 이 주가가 많이 못 오른 게 중국 봉쇄 영향도 많이 컸고, 그래도 기관들이 여기서 매집 요 올릴 때 기관들이 올린 거니까 다시 한번 파동을 그릴 수 있다 생각하고 천천히 조금씩 모아가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. 전 모아갈 거예요, 여러분.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이 유니드란 기업 공부 다시 한번 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친환경 쪽은 계속 봐야죠. 제가 어제 CS 베어링 이 전일 언급한 종목 중에 대명에너지 말씀드렸는데, 이건 시가가 너무 떠서 전 못했고, 야수의 심장으로 시가매수 하신 분들은 정말 부럽네요. 축하드립니다. 전 제가 말해놓고 못 먹는 종목이 점점 늘어나네요. 자꾸 발매도 하고.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참 아쉽네요. 그래도 오늘
제가 다음 주 방산 쪽도 관심 가져보겠습니다. 방산 쪽. 방산 쪽이 이제 고점 트라이를 세 번째 했어요. 내일 갭 뜨면 약한 시세라도 나올 것 같아요.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 합병 이슈가 있어서 방산 부분 통합한다는 이 이슈가 있어서 시세를 크게 냈는데 요새 자꾸 한번 뜨면 좀 바로 가는 경향이 많아서 근데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매우 무거운 종목이라서 그럴 거라는 기대는 절대 안 하고 대신에 LIG 넥스원 만만한 LIG 넥스원을 시가 갭들 시에 단타로 갭들 시에만 하겠습니다. 얘는 신고가 갔다 하면 좀 무너지는 경향이 큰 종목인데 여기 두 번이나 트라이하고 쌍바닥 만들고 다시 올린 거기 때문에 특별히 나온 거래도 없고요. 고점에서 이게 기준봉이 되겠네요. 단타 자신 있으신 분들만 하시고 아니면 좀 어려운 매매일 것 같습니다. 오늘 LIG 넥선 살짝 단타해서 좀 먹었고요. 오늘 일당은 했네요. 다행히. LIG 넥선은 두 번에서 두 번 먹었고 이거 이노베이션은 하면 안 되는 매매인데 이거 실적 너무 잘 나와서 이 석유화학 쪽 조심하세요 여러분. 제가 이거 실적 완전 잘 나왔길래 와 이 정도면 이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면 가야 되지 않나 하고 영업이익이 2조나 나왔어요. 2조. 그래서 와 2분기 분기 어떻게 분기 영업이익이 2조가 나오지? 21년도보다 더 번 거잖아요 지금. 21년도 1년 번 거를 지금 2분기 만에 2분기 하나로 지금 늘어서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따라가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정제마진 때문에 그렇더라고요. 정제마진. 이제 유가는 많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내릴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 정제마진이면은 3분기부터는 안 좋을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냥 사자마자 팔아버렸습니다. 아주 짧게 이득 보고. 이 앞타바이오는 이거 상한가 먹을 수 있었는데 제가 쫄아가지고 호가가 얇아서 그래요. 앞타바이오 호가가 바이오주 치고 많이 얇아서. 근데 전 애초에 상한가 이런 거를 기대를 잘 안 하는 매매 성향이기 때문에 뭐 아쉽긴 해도 만족하겠습니다. 이건 충분히 눌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일 살짝 물려주면 월요일날 참 시장이 테마 바람이 부는 게 살아나는 것 같네요. 그리고 여러분 친환경에 대한 관점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친환경은 그냥 단순히 뭐 법안이나 이슈 뭐 실적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유가가 너무 올라버리면 친환경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그래서 제가 OCI를 장기로 보고 비중을 좀 실을 예정입니다. OCI를 오늘 제가 어제 11,000 시가 살짝 밑에서 산다고 했는데 11,200원에서 11만 1,500원에서 산다고 했는데 안아줘가지고 못 샀습니다. 시가부터 떠버려가지고 갭 떠버려가지고. 근데 이 OCI를 꼭 보셔야 되는 게 이 석유가 고점이잖아요. 이 석유가 고점이라는 건 이 친환경 기업들의 친환경 에너지 단가랑 석유나 가스 단가랑 비슷해져 버린다는 거예요. 그럼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죠. 기업들은 석유 쓰나 친환경 에너지 쓰나 가격이 같다면 미래 에너지인 친환경에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하겠죠. 사업가라면. 그래서
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커요. 그리고 이 러시아 전쟁도 이번 연도 넘어가면 저는 러시아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연도 안에 휴전 안 하면 러시아는 진짜 뭐 되는 거예요, 정말. 이번 겨울 혹독하게 겪으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미국은 산유국이니까 그럴 일 없겠지만 이 유럽은 혹독하게 겪으면 얘는 뒤가 없습니다. 뒤가. 이 친환경 쪽을 어떻게든 마무리 해버릴 거예요. 제가 볼 때는. 지금 살짝 달래고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이번 년 안에 러시아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전 좀 높게 봐요. 러시아가 이번 년 넘길 수가 없을 거예요. 아마 이번 년 넘기면 제가 유럽이라도 여러분들이 유럽이라도 이 에너지 자리에 팔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도 좋은 장 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.